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배아영입니다. 내일은 2019년 1월 29일 예비 타당성 면제가 거의 이제 확정시 되는데 내일 오전 11시에 이제 전라북도 국제공항, 새만금 국제공항이 이제 예비 타당성이 면제가 될 것이 아마 이제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뭐 90% 이상 면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도로, 군산 쪽에 이제 자율주행도로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뭐 기업을 끌어들이고 군산이 또 다시 이제 좀 하락했지만 다시 끌어올려질 것이다. 그래서 1+1 예비 타당성 면제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새만금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지 투자를 할때 역세권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이라는 것은 어떤 뭐 천철역, 뭐 고속도로, 철도, 뭐 공항, 뭐 항만, 뭐 대표적인 거는 뭐 철도, 고속도로, 전철 정도를 하죠. 그것의 세력에 미치는 그 역을 그 area, 그 바운더리를 역세권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500m에서 많게는 1km 또는 뭐 3km까지도 보고 있는데 이 새만금의 이제 신설 역세권이 예상이 된다. 토지 투자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망입니다. 그래서 SOC 사회 간접 자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교통망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교통망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로죠. 그래서 도는 도로를 따라 흐른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지도를 봐도 이쪽이 새만금이죠. 새만금인데 여러 가지 막 선이 막 쭉쭉 격자형으로 지금 교통망이 촘촘히 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새만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도시다. Hub of Asia, Heart of Future, 미래의 심장이고 아시아의 허브,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조제의 길이가 33.9km라서 세계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됐습니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고요. 그 다음에 이 새만금은 서울 면적의 3분의 2,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22조 원. 그 다음에 이 새만금하고 직선거리에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상해입니다. 상해는 중국의 경제도시죠. 그래서 중국 또 일본, 러시아 등 이제 이런 그 외국과의 협력하고도 굉장히 많이 유력시 되는 그래서 서해안 벨트가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먹여 살릴 수 있는 당진, 평택항, 그리고 이 새만금인 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 이용도를 보면 새만금 개발청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새만금 개발청도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요.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이쪽은 이제 산업연구용지, 환경 생태용지, 그 다음에 신사야미 관광 레저용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관광 산업을 발전시켜야지. 또 새만금이라는 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전진기지가 되는 곳이죠. 그리고 관광은 절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용지, 농생명용지, 그 다음에 이쪽에 새마을 신항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고근산 군도 관광 레저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동과 설을 이어주는 동서 1축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것은 동서 2축 도로, 동서를 이어준 2축 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시는 곳만 좀 설명해 드릴까요? 요거는 남북 2축도로. 요거는 남북 3축도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미 뚫려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이런 것을 지금 가로 세로가 촘촘하죠. 격자망 교통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국제공항까지 들어서니까 이제 새만금은 뭐 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까지 이 네 가지 교통망이 총망라되는 곳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이 네 가지는 시너지 효과가 16배가 된다고 합니다. 16배. 그러니까 어떤 교통망이 하나 있을 때 또 하나가 추가됐을 때는 그것의 이제 2배가 되는 거고 또 그 두 가지에 또 하나가 추가됐을 때 또 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교통망이 됐을 때 16배의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철도망, 이제 뭐 많은 그 토지 관련 분야나 또 이제 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고속도로의 시대에서 이제 철도의 시대가 왔다. 요거는 이제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새만금 철도망 구축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이 살짝 흐리긴 한데요. 하나하나 보면 이쪽이 이제 남북 1축. 그 다음에 군산공항이 또 보이네요. 그 다음에 단선 철도가 보이고요. 이쪽은 복선 철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동서 2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남북 3축. 이거 예정이죠. 예정. 그리고 남북 2축. 그 다음에 새만금 여기 있고 새만금 신항역이 있고 그다음 새만금 대야 복선 전철도 있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히만 보더라도 교통망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제 개발이 이제 완공이 된 데도 있고 개발 중인 곳도 있고 예정지도 있고. 자, 그러면 새만금 철도망 구축 중에 장항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항선. 길이가 121.6km. 장항선이 여기 보이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호남 고속철도가 보이고요. 경부 고속철도가 보이고 여기 대전이 보이고요.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개발계획 충남, 아산, 신창에서 이제 아산도 굉장히 이제 뜨고 있는 곳이죠. 전북 익산 대야 장안선 복선 전철 예비 타당성 통과. 지난 2006년 첫 추진 11년 만에 결실. 마찬가지로 이제 내일은 2019년 1월 29일 이제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의 예비 타당성 면제가 저는 거의 확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11시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한번 이때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지역 공약 사업에 장항선 복선화가 반영돼 이번 예타 추진 후 3년 5개월 만인 오늘 예비 타당성을 통과하게 됐다. 장항선 복선 전철 사업 구간은 아산, 신창, 익산, 대야 118.6km 구간으로 국제사업이죠. 7,915억 원이 투입이 된다. 자, 이게 기사가 쭉 되어 있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서해선 복선 전철은 지금 당진 평택 쪽에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죠. 연결돼 수도권과 도내 주요 도시를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와, 정말 스피드죠. 이런 교통망이 발달이 되면은 입지 조건도 많이 그 개념도 달라진다고 해요. 시간과 공간을 좀 초월하게 되는 거니까. 홍성역, 서울역 소요시간 1시간 이내. 서천, 용산 1시간 26분. 천안에서 익산도 2시간에서 1시간 내로 거의 이제 반절로 뚝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복선 전철에 운영되는 열차는 신형 동력 분삭식 고속 차량 EMU 그래서 Electric Multiple Unit 180과 EMU 150 열차가 투입된다. 속도는 150에서 180. 최고 속도는 250 정도 되면 거의 KTX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17년 11월 30일의 기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 철도망 구축안, 익산 대야 복선 전철, 군장 산단 인입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쪽에 이제 군산항 여기 보이고 대야 여기 보이고 이쪽이 이제 전라선 익산역
군장, 산단, 인입선이 이렇게 보이고요. 익산, 대야, 복선 전철이 이렇게 또 보입니다. 이쪽은 이제 단선이고요. 복선은 이제 두 개라는 거죠. 이렇게. 철도공단 호남보부 2018년 철도 사업에 5,925억 원을 집행. 왜냐면 교통망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 파워하고 연결돼요. 뚫어지면 이제 기업체들이 들어오고 이제 여러 가지 인구 유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어떤 재정도 이제 살아나는 거고 우리 국민들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그런 그 개발 호재를 빌미로 인한 여러 가지 개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포텐셜이 어마해지는 거죠. 어마무시. 서해안 물류 수송 체계. 이제 우리는 이제 수출로 사는데 군장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와 익산 해안 복선전철 사업에 1,830억 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2018년 2월 초의 기사였고요. 전북 익산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익산을 다녀왔습니다. 군산도 제가 요 근래에 한 열흘 동안 전라북도를 한 3번 내려간 것 같아요. 대하면까지는 2020년까지 복선을 목표로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곳이 이제 2017년의 기사였습니다. 새만금 철도망 구축안, 새만금 내부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 돌입. 이렇게 돼서 이런 격자형의 교통망이 들어가는 철도, 고속도로, 전철, 항만, 국제공항까지 정말 종합선물센터 같은 그런 교통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하늘길, 철길 동시에 열릴까? 라는 이제 뭐 과제가 산재해 있다. 신공항, 이제 내일 이게 예타 면제가 결과 발표나죠. 인입철도 타전 타당성 조사, 핵심 소셜 오버헤드 캐피터 사회 간접 사업 뭐 이런 사업 모두 기대감이 이제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내일 그 신공항의 예타 면제만 돼도 개발 속도가 1년에서 2년 정도로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국제 사업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 속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빠른 시간에 단축시킬 수 있고 또 공사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철도는 향후 새만금 신항만으로 유출되는 화물을 내륙 간설 촘토만이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촘촘한 그런 격자형 교통망으로 물류에도 이제 빠른 속도전을 이제 갖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만금 철도망 구축한 새만금 내부 철도 이제 연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만금 홍보관 이것도 이제 제가 최근에 갔다 왔죠. 철도 연장 사전 타당성 용역을 이제 발주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새만금철도망 구축한 부안에서 부안도 또 얼마 전에 다녀왔고 정읍은 제가 어제 다녀왔습니다. 어제 철도 연결 건의 전북시 군의회의 의장단 협의회 새만금 지역 내 철도 개설돼야 한다. 이렇게 잼버리가 저희가 2023년 요거 이제 국제적인 행사인 거죠. 5만 명이 들어오는 거고 이제 이 인원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신공항의 그런 활주로라든지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하게 되면 개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잼버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 세계 잼버리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새만금 개발에 적극적인 예산을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가 너무나 그동안 개발 안 됐기 때문에 이 새만금 신공항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율주행 도로가 이제 군산 쪽에 내일 1+1 예타 면제에 저는 적극 반영이 되기를 바라고요. 새만금 홍보관 부안을 정읍 연결. 부안군은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 개발청을 방문해 새만금 내부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해줄 것을 건의한 데 이어 25일에는 새만금 내부철도를 새만금 홍보관에서 부안, 백산, 정읍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 다음에 부안군은 새만금 내부철도가 장항선, 새만금 신항만, 그리고 호남선 정읍역을 연결, 모든 곳이 연결되면 그것은 시너지 효과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죠. 어떤 시너지 효과는 저 엄청날 걸로 봅니다. 철도길이 확대되면 목포, 인천까지 서해안 남북을, 이제 서해안 시대죠. 서해안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 물류축을 확보하고 새만금 이제 관광, 레저 용지, 이제 카지노도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 개발과
변산반도 좀 아름답죠. 정읍, 내장산, 국립공원, 관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이제 관광과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합니다. 연계 개발로 황해권 관광 거점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2024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부안 새만금 개최 시 하루에 9만여 명의 수송 체계를 확보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국가의 위상. 왜냐면 밸류가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들도 상당히 많이 끌어올 수 있겠죠. 새만금 개발계획 KTX 혁신도시역 vs 전북권 광역 전철망 이걸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주 완주 혁신도시 고속철도역 위치도 전주권 혁신도시역 신설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비 편성 전주권 혁신도시 고속철도역 신설론을 검토할 연구 용역비가 새 국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시는 이에 맞서 익산역과 혁신도시 일원을 연결한 전북권 광역전철망 국책사업으로 맞불 놓을 대세다. 그 다음에 뭐 익산은 가칭 정부권 광역전철망 국제사업화를 이런 안건을 계속 내놓는 거죠. 왜냐면 교통망이라는 것은 이제 전라북도를 이제 굉장히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속도전이 정말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망이 갖춰져야 이제 기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 새만금 경북 김천 동석 횡단철도 건설 국가계획 반영 국토부가 27일 새만금 신항에서 대야를 잇는 구간과 전주에서 경북 김천을 잇는 다 이제 인터커넥티드 되는 거죠. 국가철도 구축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쪽이 새만금이고 대야, 익산도 얼마 다녔고 전주, 김천, 동대구 보니까 이제 고객님들 경상북도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이 이쪽을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전라북도 고객분들께서도 너무 늦지 않게 토지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지역. 개발 호재도 크고. 정말 이상하리만큼 현지인들이 안 사고 외지인들이 또 많이 사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호나 전주 김천 횡단철도 공동 대응 전북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 단체장이 참석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제 문재인 정권이 밀고 있는 거죠. 지방 균형 발전이 이제 모토였던 거죠. 영호나 광역철도망 구축과 광역도로망 건설이 핵심입니다. 특히 전주, 김천, 복선전철 조기 건설의 경우 지난 2010년 6월 국토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추가 검토 사업으로 지정됐지만 이를 신구 사업으로 전환해 국회와 정부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 이제 뭐 자기네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들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새만금, 목포 철도 건설 19대 대선 공약과 탄력, 군산에서 새만금, 부안, 고창, 무안, 또 목표를 잇게 된 서해안 철도, 총 연장 141.4km.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추가 검토 대상 사업 반영, 제2차 철도 구축망에는 빠졌다. 총 추정 사업비는 3조 5천억 원이다. 이제 요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는 목포 새만금 철도가 전북과 전남의 공동 현안인 만큼 정치권 공조와 사업 논리 개발 등 다각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자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경제와 또 정치가 또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하게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저는 우선순위는 전라북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속도가 빠르게 또 정부 쪽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조치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과제는 영호나 광역철도망 구축과 광역도로망의 건설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기사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요거 하나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군장 산다 인입철도예요. 이쪽이 연두색이. 그리고 이쪽이 대야역. 그다음에 요 파란색은 장항선 복선 전철 예타를 통과했고요. 요게 제가 어제 다녀온 익산. 그다음에 이쪽은 익산 수출 산업단지가 보이고요. 이게 요 색깔 보라색은 이제 전라선이고 새만금과 김천 동서 횡단철도입니다. 요곳이. 아이고 넘어갔네요. 요곳이. 그 다음에 여기가 전주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전북 광역철도망 익산시 건의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전주혁신도시, 김제, 익산, 대야, 새만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지금 이것이 이제 예상인데요.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죠, 요거. 요렇게. 근데 이쪽이 김제역이고요. 이쪽 신태인. 신태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굉장히 많이 뜰 것 같습니다. 지금 부안에 비해서 좀 알려지지 않았는데 신태인은 이제 진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쪽에 또 하늘색 호남선, 검은색 호남 고속철도. 그 다음에 이쪽이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홍보관과 연장노선, 타당성 용역 발주, 새만금 홍보관, 부안, 백산, 정읍 연결 건의 노선이 예상이 되고요. 이쪽은 새만금 서울도 사전 타당성 조사 돌입.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고속도로, 전철, 그다음에 신항만, 공항 이런 어떤 교통망의 모든 것이 총망라된 것이 이제 새만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 신공항 이제 예비 타당성이 면제가 돼버리면 1, 2년이 단축 때문에 개발 속도가 확 빨라지고 2023년 잼버리를 유치해서 이제 송공항 이제 활주로라도 이제 빠르게 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의 호재 지역으로는 정읍, 부안, 그다음에 신태인 등의 지역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부안은 정말 핫한 곳이죠. 부안은 정말 핫한 곳이고 이 송망이 이제 격자형으로 촘촘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 어느 지역도 뭐 더 좋다 더 나쁘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핵심 황금벨트에 속하기 때문에 부안구는 또 이제 주거지역이 1.5%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워낙 이제 이쪽이 농업 지역이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개발 호재를 얻고 이상한 데를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이미 도시 지역이면서 그다음에 도로에 접해 있는 1종, 2종, 일반 주거, 전용 주거, 뭐 상업지, 상업지는 굉장히 희귀하겠죠. 뭐 중공업지, 계획관리 지역 이런 곳과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건축 허가도 나올 수 있고 바로 지금 새만금에 이제 붙어 있는 인접 배후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망설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심하셔야 될 거는 새만금에서 가깝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망이 어떤 도로망이 있는지 그 다음에 도로에 접해 있는지, 용도는 무엇인지, 도시지역인지, 도시지역 중에서도 뭐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그 다음에 뭐 관리지역인지, 도관농자 제가 그렇게 암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농업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 용도지역도 상당히 중요하다. 지목은 그냥 현재 상태일 뿐이다. 그래서 입지, 용도지역, 그 다음에 개발 호재, 교통망, 도로와 인접성 이런 거를 다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정말 좋은 일 좋은 소식 아침에 11시에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